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내정을 후보자로. 자,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요, 특히 민주당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인 이슈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검수완박 아니겠습니까? 이 검수완박이 뭡니까? 결국은 이재명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 방탄 법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으로 지금 지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는 일대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수완박하고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여당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 봐라, 이거 한동훈까지 법무장관이 된다, 이거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을 더 강하게 지금 내몰아칠 그러한 기세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검수완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오수 총장은 오늘 전격적으로 기자 간담회까지 열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국민 인신에 관련된 사항을 갖다가 왜 군사 작전하듯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물론 이제 헌법상으로 보면요, 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딱 보장돼 있어요. 헌법 53조에. 이 헌법 53조를 근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김오수 총장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 대통령께서는 지난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제도로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그리고 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당부하신 바 있다. 검찰 수사 폐지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이 구체적인 입장 발표는 굉장히 자제하는 분위기면서도요, 이 김오수 총장의 면담 요청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면서요, 이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꼭 만나겠다는 의미는 또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이 면담의 이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과연 어떤 입장을 가질지, 그리고 이제 박범계 장관도 오늘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요, 우선 한동훈 검사장이 장관으로 지명된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여러 갈래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지명이다, 굉장히 심플하지 않느냐, 명확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것이 명확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요, 심플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분명하게 명확한 의도가 있는 건데 뭘 그걸 나한테 자꾸 묻냐,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김오수 총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저를 통해서 면담 신청을 한 의사가 전달이 됐다, 일단 실무장관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고, 그런 연장선 상에서 또 청와대에 말씀도 드려야 할 것 같다. 그래서요, 이미 김오수 장관의 대통령 면담 요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여러 보도들을 보면, 보도들이 기사마다, 신문사마다 다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관이다, 비서관이다 라고 가정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것만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찬성할 수도, 거부권 행사를, 그리고 또 거부권 행사를 이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떠나서 이 김오수 총장의 면담 요청을 수락할 수도 또 수락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연적이거나 법안이요, 아니면 법안이 통과됐을 때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해서 대통령이 이러한 법안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가 되는 것이 거부권이기 때문에, 과연 이 검수완박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냐,
이런 점에서는 비교적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겁니다. 즉 부정적 시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입법 재량일 뿐이다. 그래서 우연은 아닌 것 아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의견이 청와대 의견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한동훈 검사장이 임명됐다. 그러면 박범계 장관도 그 의도는 명확한 거 아니냐? 심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한동훈 검사장 지명을 두고 아주 인사 테러다.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서막이 열리는 것이다. 검찰 쿠데타다. 이렇게 해서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비판의 이면에는 따라서 검수완박 입법은 더욱더 박차를 가야 하겠다. 이런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류를 감안해서 문 대통령이 당론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지금 판단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검수완박을 창사하는 거 이거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결사 반대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영 간 대립 구도를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번 입법에 대해서는요. 방탄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은 물론이고요. 정의당까지 부정적이라는 점도 문 대통령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요. 이렇게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청 간의 이 물밑 소통을 좀 강화하면서 이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이러한 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 법안을 지금 의원총회에서요. 다수결로 정했는데 이게 만장일치로 딱 결론이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린 대로 한동훈 검사장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도 선거 과정에서도 얘기했고 그렇다 본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과 문재인 대통령의 말하자면 이 비리 범죄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막기 위한 이 방탄 법안이다. 이게 거의 일치된 견해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역설적으로 이 법안을 더 강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이 진퇴양난에 처해 있지만은 그리고 떠나는 대통령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법안에 대해서 입장 표명 하나도 없이 간다?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호수 검찰총장의 면담 자체를 부인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면담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는 좀 친문 강성층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된 건데 검수완박 추진을. 그래서 지금 당장은 김호수 총장을 바로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청와대에서는요.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지금은 입법부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면담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 내 논의 과정 그리고 이 국민 여론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빨리 서둘러서 이 김호수 총장의 면담 여부를 결정할 그런 필요성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을 갖고 여론의 흐름을 굉장히 민감하게 추적 분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요. 이 청와대도 왜냐면 검찰총장 체면이 있잖아요. 검찰총장을 누가 임명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본인이 임명한 총장이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 면담을 요청했는데 안 받아준다? 이거는 본인이 인사권을 잘못 행사했다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는 만나는데 일단 시간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 김호수를 설득을 하든 아니면 당을 설득하든 해야 되는데요. 당을 설득하는 것은 이미 물이 건너갔어요. 그래서 김호수로 하여금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그런 입장을 대통령 앞에서 피력하지 않는 순에서 민주당과의 물밑 소통도 하고 또 이 검찰과의 물밑 소통도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검사장 결국 조국 사태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국 반응이 나왔는데요. 조국 반응은 지금 현재 페이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거는 아무나 볼 수 있는 전체 공개가 아니고요. 친구들만이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딱 제한적 공개 조치를 해놨어요. 아주 짤막한 글입니다.
지금도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정치적 야심이나 편향 없는 공평 무사한 검사였다고 주장하는 진보인사 또는 법조 기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요, 조국은 이 윤석열 당선인과 이 한동훈 검사장을 동시에 비판하는 글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이죠, 이 복지부 장관, 지금 내정된 사람이 바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자녀 2명을 갖다가 본인이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직할 때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 딸 아들 경북대병원 고위직대 경북의대 편입이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페북에 공유하고 윤석열 당선자의 절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 딸 아들의 생활기록부, 인턴 증명서에 대해 검찰, 언론, 경북대는 철두철미한 수사, 조사, 취재할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일 조국 장관은요, 딸 조민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저격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11일 날도요, 윤석열 검찰이 내건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방식과 형태는 윤 자신과 가족, 윤 정부 인사에 대해서 적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지금 이제 네티즌들이요,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추미애 장관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씨, 한동훈 장관님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호칭 문제를 가지고요, 추미애 장관하고 한동훈 검사장 한번 말하자면 충돌을 벌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환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한테 한동훈 장관님 해보시라, 이렇게 추미애 씨, 한동훈 장관님 해보세요, 이런 지금 이제 이 조롱 댓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여름에 추미애 장관과 이 한동훈 검 후보자 간의 호칭 논란이 벌어졌잖아요. 그거를 소환한 거예요. 당시에 추미애 장관 측은요, 한 후보자가 추 장관을 갖다가 추미애 씨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전직 상관에게 추미애 씨라고 부르는 용기가 가상하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어요. 그래서 네티즌들은 당시에요, 한동훈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에 추미애 전 장관이 한 후보자를 어떻게 부르지 기대된다, 이런 반응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작년 8월적 얘기인데, 이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2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예요, 그 당시. 그래서 당시 정치권에서 여러 입장문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추 장관의 호칭 표현 하나가 논란이 됐습니다. 추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정경심 교수의 협의는 한동훈 씨의 쥐 아래 별건 수사로 마른 수건 쥐어짜듯 뽑아낸 혐의다, 이렇게 해서 한동훈 검사장이라고 안 하고요, 한동훈 씨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 당시 검사장이 추미애 씨는 도대체 뭘 보고 다 무죄라고 계속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 캠프가 먼저 호칭을 걸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캠프에서는요, 전직 장관인 추 장관에게 추미애 씨라고 부르는 용기가 가상하다, 이렇게 비꼬은 바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제 네티즌들이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갈등을 벌여왔던 추 장관이 이 한 후보자를 어떤 호칭으로 부를지 궁금하다. 이 네티즌들은 이 추미애 씨, 한동훈 장관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위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니 정치판 재미있네. 한동훈 지명 기사 보자마자 추미애가 떠올랐다. 부하직원 타령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추미애 전 장관님 덕분에 한동훈 장관 하게 생겼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뭐 이 두 사람 사이에 악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북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요, 장제원 비서실장이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진 것이다. 그래서요, 윤석열 당선인이 한 검사장을 장관에 지명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요, 칼을 이 윤석열 당선인이 한 검사장을 무척 아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아끼는 것이고, 아끼기에 칼을 걷어들인 것이다. 아마 한 검사장은 검찰에 남아 못다 이룬 검사로서의 꿈을 이어가고 싶었을 것이다. 검사라면 누구나 오르고 싶은 중앙지검장, 아니 검찰총장의 꿈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게 펜을 맡겼다. 지난 20년간 검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기를 요구한 것이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법무장관으로서 말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검사장 말하자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칼을 준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이거 아니잖아. 법무행정의 총책임자로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뭐 비판하는 거 이거는 마땅치 않은 거야. 잘못된 거야. 이래서 민주당의 강한 한동훈 검사장 지명에 대한 비판에 맞대응하는데요. 굉장히 소프트하면서도 우회적으로 그리고 점잖게 대응하는 이러한 입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요. 오늘 당선인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요.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 검찰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 재판, 검찰,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고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리고요. 인성이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는 질문에 관해서 한 후보자는 수사와 재판 같은 법 집행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갖고 있고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또 추가적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일제히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박홍근 원내대표, 통합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다. 측근을 내어서 검찰 권력을 사유하고 서슬퍼른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요, 이 오영환 대변인, 검언 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로 앉히겠다니 검찰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무혐의 처분도 법무장관 지명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니, 김호수 검찰총장인데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거하고요. 이게 임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야, 이러한 오영환의 이런 프레임 짜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무혐의 처분한 게 아니라요. 12번씩이나 무혐의 처분을 주장했어요. 그 무혐의 처분 주장은요. 애완견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 할 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전 포석이었다. 무혐의 처분. 이게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런 비판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 믿어지지 않는다. 한동훈의 우위 기수들은 다 나가란 뜻이냐. 안민석 이번 지명은 검찰 공을 선언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전쟁하는 것이다. 출범 초기부터 칼날을 흐르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 비판을 의식해서 염두에 두고 사전에 감안해서 장제원 의원이 칼 대신에 펜을 쥐어준 것이다. 이런 방어 이 전선에 돌입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여야의 반응들 1차적으로 종합을 해드렸고요. 별도로 오늘 심야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한동훈 검사장과 임명과 관련된 반응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